자, 이제 진짜 문제는 법인 은행 계좌 개설입니다. 진짜 은행 다니다가 울 뻔했거든요. 제가 20년 넘게 월급 통장으로 사용하는 주거래 은행에서도 가차없이 거절당했죠.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리치캣입니다. 법인으로 배당 투자 시작한 영상을 올리다 보니 여러 질문이 있었어요. 오늘은 질문 답변과 함께 몇 가지 꿀팁을 더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시작에 앞서 저는 법인 설립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답변이 틀릴 수 있어요. 그러니 오늘 영상은 참고로만 활용해 주시고 정확한 것은 세무사님과 상담을 하거나 환상감자님의 책, 황금별님의 오프라인 강의를 통해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질문 1. 저도 법인을 내고 싶은데요. 현재 다니는 직장이 알게 되는 건 싫어요. 네, 법인을 설립하더라도 현재 다니는 직장에서는 모르게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법인을 냈지만 회사에는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런저런 구설에 오르기 싫어서 제가 주식 투자하는 것조차 아주 가까운 두세 명만 알지 다른 사람들은 모르게 하고 있어요. 아무튼 그렇다 보니 제가 법인 낸 것은 더 알게 하고 싶지 않겠죠. 겸업 금지 등의 사안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는 조건에서 답변을 드리자면 대표이사를 하더라도 월급은 받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내 법인에서 급여를 받지 않는다면 현재 다니는 직장에서 알 방법은 없습니다. 급여를 받게 되면 4대 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현재 다니는 직장에 노티스가 갈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당장 제 법인에서 월급과 같은 수입을 챙겨야 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자금으로 열심히 배당 투자를 해야 하죠. 다행히 현재 다니는 직장에서의 월급으로 생활이 유지되다 보니 내 법인으로부터 월급을 책정해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제 실제 목소리와 유튜브 목소리가 많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유튜브로 저를 알아차리기도 힘들 것 같아요. 아무튼 더 확실한 내용은 세무사님과의 상의를 통해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질문 2. 법인 설립 순서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법인 설립 순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1. 법인 설립 공부와 판단. 이 단계에서는 환상감자님의 전자책과 황금별님의 오프라인 강의를 추천드립니다. 2. 법인 설립. 법인을 설립하기로 결정했다면 금융투자 법인 설립과 세무에 특화된 그리고 아주 친절한 세무사님을 만나야 하는데요. 저는 법무법인 연우의 이선민 세무사님과 함께 하고 있어서 아주 수월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무사님과 함께 할 때부터는 그냥 세무사님이 알려주는 대로 서류 작성하고 서류 발급받고 증권계좌, 은행계좌 만들고 홈택스 등록하고 등등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만약 법무사를 별도로 둔다면 법무사님과의 일은 따로 진행해야 하지만 저는 세무사님 한 분을 통해서 법무대행 서비스도 일괄 맡겼던 터라 한 번에 끝났습니다. 질문 3. 총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법인 공부 단계부터 시작한다면 저는 약 9개월 걸린 것 같아요. 공부도 고민도 좀 오래 했거든요. 그렇지만 법인 설립을 결정한 후 실질적인 설립 기간은 2개월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서류 작성하고 발급받고 그런 업무는 저처럼 게으름을 피워도 1개월이면 충분히 끝나는데요. 지난 영상에서도 말했듯 증권계좌와 은행계좌를 개설해야 하는데 둘 중 하나를 개설하고 나면 한 달 후에 다른 계좌를 개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설립 기간은 약 2달 정도 걸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 4. 법인명 무엇으로 할지 고민이에요. 법인명은 미리 좀 고민해 보시길 권합니다.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진짜 잘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이때 법인명 중복 여부를 미리 검색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실컷 정했는데 이미 그 법인명을 등록한 회사가 있다면 사용할 수 없거든요.
중복 여부 검색은 인터넷 등기소 www.iros.go.kr에서 법인 소재지 관할로 설정한 후 검색하면 됩니다. 또 한 가지, 많은 분들이 대표님의 이름 영문 이니셜을 법인명으로 한다고 하던데, 영문에서 W나 H 같은 한글로 읽었을 때 음절이 긴 것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권합니다. 법인으로 활동하다 보면 법인명을 한글로 쓰는 서류 작업할 일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때 법인명이 길어지면 서류 작업할 때 상당히 불편합니다. 특히 법인 서류 작업할 때에는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까지 써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름이 길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다소 불편하겠죠. 그래도 불편할 뿐이지 안 되는 건 아니니까 이건 대표님들께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5. 법인 증권 계좌와 법인 은행 계좌 개설 순서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모든 금융권의 계좌 개설은 법인 설립이 완료된 후에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사업자 등록증, 등기, 인감, 주주 명부 등 모든 서류를 구비해서 가야 하기 때문이죠. 법인 설립이 모두 완료된 후 먼저 증권사를 방문해 증권 계좌를 개설합니다. 요즘에는 한 금융사에서 계좌를 개설하고 나면 30일 동안은 다른 계좌를 개설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증권사에서 계좌를 개설하고 투자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30일이 지난 후 은행 계좌를 개설하면 됩니다. 저의 경우 유진투자증권에서 계좌 개설을 했고 바로 월배당주를 매수했어요. 그래서 배당금을 받으며 30일을 보낸 후 은행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순서가 바뀐다고 해서 안 될 것은 없습니다. 저는 월배당 투자를 하다 보니 그 30일도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증권계좌부터 먼저 만들었으니 이것 또한 여러분들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 6. 추천하는 법인은행이나 증권사가 있나요? 우리 기준에서는 큰 자금을 들여 법인을 내긴 하지만 은행이나 증권사 입장에서는 솔직히 우리가 아주 작은 고객인 편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제가 알기로는 메이저 증권사에서는 규모가 작은 법인 계좌 개설 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운 걸로 알고 있어요. 듣기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알아본 건 아니라서 문의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중소규모의 증권사에서는 소규모 법인 투자자들의 계좌 개설을 환영해 줍니다. 저는 유진투자증권에서 법인 계좌를 개설했는데요. 증권사 쪽에서도 법인 설립에는 여러 준비해야 되는 서류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지점에 전화해서 약속을 잡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진짜 문제는 은행 계좌 개설입니다. 저 진짜 은행 다니다가 울 뻔했거든요. 멘탈 무너질 때마다 세무사님한테 전화해서 얼마나 하소연했는지 지금도 생각하면 좀 서럽습니다. 요즘 보이스피싱이나 여러 금융사기 사건으로 인해 법인 명의의 은행 계좌 개설이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우선 은행은 법인 소재지 인근의 은행에서 개설하면 되는데요. 저는 법인을 집으로 했기 때문에 집 근처 은행 3곳을 갔지만 조건이 되지 않는다고 거절당했습니다. 제가 20년 넘게 월급 통장으로 사용하는 주거래 은행에서도 가차없이 거절당했죠. 지금부터 말씀드린 내용은 은행 지점, 그러니까 같은 은행이라도 지점별로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은행 지점이 이런 것은 아니니 참고만 해주세요. 거절되는 주된 이유는 실제 법인 사무실이나 업체와의 거래 증빙 등이 없기 때문입니다. 요즘 유령회사를 세우고 사기치는 사건들이 많다 보니 법인 명의의 은행 계좌 개설할 때에는 이게 실체가 있는 회사인지를 은행 직원이 직접 방문해서 사진을 찍어 확인하거나 협력업체와의 거래 내역을 첨부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금융투자 법인은 그 특성상 별도의 사무실을 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 집을 법인 소재지로 대부분 하는데 이게 은행에서는 집에서 법인을 운영하는 것은 법인으로 증빙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대부분 요즘에는 투자를 그냥 휴대폰으로 하는데 이것 때문에 별도의 사무실을 낼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또 우리가 협력업체와의 어떤 거래 내역이라는 게 있을 수 없잖아요.
보통 창구 직원은 저희 상황을 10분 이해해 줍니다. 그들이 개인적으로는 법인으로 배당 투자하는데 사무실이 필요하지 않는 것, 협력업체랄 것이 없는 것도 당연하다 동의하지만 은행 절차가 그러하다 보니 어쩔 수 없다는 거죠.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은행마다 또 지점마다 상황이 다르다 보니 법인 소재지 지역의 은행을 계속 방문하면 됩니다. 저도 여러 은행에서 거절당하다가 다행히 수협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우리는 주로 증권 계좌를 사용할 것이고 은행 계좌는 여러 비용 처리의 수단으로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법인 명의 은행은 어떤 은행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은행 계좌를 개설할 때 체크카드와 법인카드도 꼭 신청해야 합니다. 질문 7. 법인카드도 만들어야 하나요? 법인카드가 있으면 비용 처리하기 편하니까 은행 계좌 개설할 때 직원에게 말하고 만들면 됩니다. 지금 말씀드릴 내용도 카드 회사마다 또 다를 수 있어서 참고만 해주세요. 저에게 법인 신용카드를 발급해 준 직원 말로는 우리 같은 소규모 법인카드 발급이 점점 어려워진다고 해요. 이건 개인카드보다 법인카드 연체율이 훨씬 높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신생법인의 법인카드는 대표이사가 보증을 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발급 여부에 대표이사의 신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모두 잘 관리하고 계시겠지만 평소 자신의 신용 점수를 잘 관리해 두면 좋겠습니다. 질문 8. 자본금을 얼마로 해야 하나요? 딱 정답은 없습니다. 금융투자 법인의 경우 보통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자본금으로 책정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자본금으로 산정했어요. 왜냐하면 운영할 수 있는 돈을 최대한 배당 투자로 움직이고 싶지 자본금으로 묶어두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외부 투자를 받아야 해서 회사 자본금 규모로 그 신뢰를 보여야 하는 것도 아니고 자본금을 담보로 어떤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굳이 초기 자본금을 크게 할 필요가 없겠다 싶더라고요. 정말 이건 대표님들의 선택의 영역이니 법인 사업 목적 등을 고려해서 세무사님과 상의해서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질문 9. 법인카드 사용은 어떤 용도, 얼마까지 할 수 있나요? 죄송해요. 저도 아직은 초보 법인 대표라서 잘 모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법인카드를 발급받은 후에 법인카드로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과 할 수 없는 부분을 세무사님과 상의하면서 용도에 맞게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질문 10. 지분은 어떻게 구성해야 하나요? 저는 제가 지분 100%를 가진 법인으로 설립했는데요. 배우자나 자녀가 있는 경우는 지분을 나누는 추천하는 비율이 있더라고요. 저희 경우는 아니다 보니 딱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네요. 이 부분은 특히 법인 설립 목적과 밀접한 부분이라 개인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환상감자님의 책 또는 황금별님의 강의를 참고해 주시거나 세무사님과 본인의 상황을 상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영상으로 알려드린 내용은 법인 설립 과정의 극히 일부분입니다. 그리고 저의 경험을 토대로 한 것이다 보니 모두에게 다 적용되지는 않을 수 있어요. 반드시 환상감자님의 전자책을 읽거나 황금별님의 강의를 들어보길 권합니다. 너무 자주 많이 이야기하니까 광고 같지만 정말 내돈내산으로 제가 검증해본 컨텐츠들입니다. 궁금해하시는 모든 것의 해답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의 결정에 오늘 영상이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